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병원 의정부팀 통합 R&D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대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병원의 그 통합 업무 시스템 프레임워크 개발, 유지보수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 내 유저분들의 요건 사항들을 구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에 필요한 기술 스펙 등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파일 전송 서비스는 업로드, 다운로드, 그리고 업로드했던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파일이 만료되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모두 통합해서 기존의 레거시에서 종속에서 벗어나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사례입니다. 어, 이게 약간 병원의 약간 그 비즈니스적인 업무보다는 약간 기술적인 좀 내용들이 많은 부분이 있고요. 새로운 네스트.js라는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도입도 해 보았고, ORM 기법을 도입해서 쿼리의 양을 좀 줄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위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업무에서 뭐 ERP나 EMR, 그리고 진료 협력 체계이죠.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오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환자들은 뭐 파일을 갖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연마정산할 때 그 연마정산 관련된 서류를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운로드도 받고, 뭐 이런 파일 업로드나 다운로드에 대한 니즈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이제 카메라가 좋아지니까 동영상의 이제 사이즈 늘어나죠. 저희 유저분들은 저희 지금 통합 시스템에서 10메가 단위의 이제 파일 업로드만 허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용량을 늘려달라는 이제 요청 사항도 많았고요. 그리고 요즘 저희가 구글 닥스나 네이버의 마이박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클라우드를 들어가 보시면 굳이 뭐 MS 오피스를 설치하지 않아도 파일들을 바로 브라우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업로드되고 관리되는 모든 파일들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는 요구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예전 시스템은 이제 개발이 된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저희 메인 시스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아스에 이제 보조적으로 서비스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동기도 지원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새로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희가 개발에 이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로 직접 DB에 파일을 저장하고,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 드라이버에 저장하고,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도 표준을 지키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거시가 XML 기반으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JSON이나 다른 포맷을 지원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나 업무별로 이 파일의 정보를 저장하는 그 메타의 포맷도 달라서 되게 약간 그 고전적인 파일명을 메타 정보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RDB를 사용해서 저장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검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시스템별로 스토리지도 다 달라서 스토리지를 하나로 통합을 하지 않으면 한 달에 얼마나 이 파일이 늘어나는지, 용량이 늘어나는지, 뭐 스토리지는 언제 증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해결을 하고자 레거시에 종속적이지 않고 병원의 모든 시스템에서 병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파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대용량 10기가 정도의 다운로드를 가능하도록 목표를 잡았고요. 그리고 비동기 업로드가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REST API를 규칙을 따라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오픈 API를 제공해서 개발자분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소도 새로 스토리지를 구축해서 통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두 한 번에 통합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MS 오피스나 한컴 오피스, 그리고 PDF 파일, 뭐 이미지 이런 확장자에 상관없이 자기 PC에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는 노드.js 기반의 이제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REST API 기반의 서비스에서는 기존의 그 자바 기반의
뭐 스프링으로 대표되죠. 예, 그런 시스템 프레임워크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화면 개발은 이제 UI 개발이다 보니까 웹 개발이 많고 자바스크립트의 개발자분들이 다들 친숙하기 때문에 풀스택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타입스크립트로 개발을 했고요. 요거는 스택 오버플로우 리서치 조사인데요. 6월달 기준입니다. 지금 타입스크립트가 되게 많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나 HTML은 뭐 이제 HTML 문서이니까 배제하고 SQL은 뭐 쿼리죠 빼고 가장 인기 있는 언어는 사실상 지금 이건 미국 기준이긴 합니다만 파이썬과 타입스크립트가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백엔드 프레임워크의 선호도를 조사해 보면은 되게 의외로 저희 이제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스프링의 순위가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드.js 기반의 프레임워크는 뭐 익스프레스가 가장 강세이긴 한데요. 저희는 네스트.js라는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IBM에 인수가 되었고 가장 많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지만 막강한 이제 미드웨어 생태계가 있고요. 자유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 저희 같이 이제 약간의 좀 규모가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때는 좀 오히려 자유도가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사전에 정해진 규칙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어떤 개발 디자인 패턴이 있는 네스트.js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과 매우 유사해서 뭐 의존성주의, 뭐 제어의 역전 이런 개념을 똑같이 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동기가 거의 모티브이고 그리고 앵귤러 개발자들이 개발한 이제 프레임워크다 보니까 RxJS 기반의 옵저버블 패턴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이제 레거시는 다 세션 기반인데 처음으로 이제 JWT를 적용해서 인증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확실히 확장성 면에서는 뭐 모바일에도 쉽게 적용이 가능하고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로그인한 세션을 뭐 크롬에서 이제 같이 사용을 할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문제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하면은 이제 그 토큰이 발급이 되고요. 그 토큰을 API에 실어서 넣어서 보내면 쉽게 이제 RESTFL 서비스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ORM 기법을 저희가 또 처음 도입을 해봤는데요. 뭐 JPA, 뭐 하이버네이트로 대두되는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는 사실은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하는 JPA인데 되게 로우 쿼리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쿼리 중복도 많이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좀 더 비즈니스 로직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빠른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타입ORM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도입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과 1대1로 매핑이 되는 간단한 이제 엔터티를 정의하면 CRUD가 이미 정의된 이거는 사실은 하이버네이트랑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이미 뭐 저장, 뭐 생성, 파인, 뭐 찾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전부 이미 사전에 추상화되어 있는 이런 API를 사용하면서 굳이 로우 쿼리를 직접 짜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법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뭐 1대1, 다대1, 다대1, 뭐 1대다, 뭐 다대다, 뭐 조인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이제 뭐 저희가 뭐 XML을 쓸지 JSON을 쓸지 뭐 이게 기존에 이런 월드와이드 폼 URL 엔코디드 방식을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지원하도록 범용성을 두었고요. 그리고 어셉트 방식도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를 구축을 해서 개발자분들이 직접 테스트해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아직은 컨테이너 환경이 구축이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Node.js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그 CPU의 코어 수만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리적인 서버를 2대를 준비하고 별도로 그 코어의 수에 맞게 또 프로세스가 돌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6대의 와스가 도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PM2라는 이제 프로세스 매니저가 그 무중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스트.js가 죽으면 자동으로 살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거시하고의 연계를 위해서 별도로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했고요. 단순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업무 사용자들이 쉽게 파일을 업로드하고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구글닥스와 같은 시스템을 저희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한컴에서 개발한 한컴 통합표라는 이제 솔루션을 도입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되게 많이 친숙한 여러 가지 확장자들을 이렇게 단순히 브라우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틀라시안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CI/CD 환경은 이제 반부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API는 제스트 프레임워크로 사전에 유닛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PMT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실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요건 사항이었던 KRC 진료 협력 체계 고도화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병원에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저희 상급 종합병원에 오는 방법은 일단 1, 2차 병원에서 치료를 먼저 받고 좀 더 큰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진료 의뢰서와 파일들을 들고 직접 걸어 이제 오게 되겠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의 그 업무 부서들을 제가 직접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진료 의뢰서는 이 진료 협력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고 의무기록은 의무기록의 접수처에 가서 등록을 하고 CD를 또 영상 정보를 갖고 오는 부서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되게 비효율적인 좀 수동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또 저희 내부에서는 또 저희 업무 담당자들이 얘를 OCR을 스캔을 하거나 뭐 CD를 디스크를 읽어서 팍스 데이터를 저희 병원의 업무 데이터로 변경하는 이런 수동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저희가 진료 정보 교류 사업을 통해서 이런 업무들을 자동화하는 방법 그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기관명이 바뀌었지만 그때는 처음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인증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는 이제 그냥 걸어올 수 있는 거죠. 서류를 들고 오지 않고 직접 그냥 병원으로 걸어오면 되는 거고, 진료를 받던 1, 2차 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진료정보 교류 서버에 넣어주면 저희는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 화면에서 어떤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진료 의뢰가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뢰서, 뭐 첨부 파일들, 예전 병원의 진료 기록들도 확인할 수 있게 사업이 2020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가 저희 병원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 진료정보 교류 서버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가끔씩은 이 서버가 장애가 나면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저희 병원에 자동으로 내재화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이번 연도 저희 업무 고도화 사업 때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완료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료정보 교류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 병원에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자동화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KUH-FTS 파일 업로드 서비스를 적용했습니다. 레거시에서 업무를 보던 내용을 인터페이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파일 업로드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업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진료정보 교류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내려받게 되고요. 내려받아지면 특정 이제 디렉토리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파일을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의사들이 이제 진료를 볼 때 지금 좀 전에 올렸던 그 정보들을 한컴 통합 뷰어로 뭐 여러 가지 확장자에 상관없이 똑같은 뷰어 UI로 구현을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KRC 업무만을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점차 저희가 그 파일 업로드나 다운로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메타 정보에 기반으로 한 검색이다 보니까 뭐 확장자 검색이나 뭐 파일 검색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합 검색 서비스를 얘기하는 뭐 검색어 추론이나 뭐 중간어 검색 이런 것들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면 뭐 엘라스티 서치와 같은 이제 역세긴 기반의 검색 엔진 솔루션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구축된 효과는 이제 KIC라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그 환자들의 그 뭐 접수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의 업무 강도가 되게 감소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쇄 그 수많은 인쇄를 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인쇄 비용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분들이 그 타병원에서 가지고 온 진료 기록을 보려면 결국엔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고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의 종속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나중에 시스템을 변경을 한다거나 이럴 때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병원 전체 데이터에 대한 파일 데이터에 대한 통합 검색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Nest.js라는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이제 도입을 해봤는데 저희는 사실은 자바 기반의 이제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런 약간의 좀 그 동기 방식의 블로킹 방식의 그런 서비스 프레임워크보다는 좀 더 같은 그 하드웨어 스펙에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ORM 기법을 도입을 해봐서 안정성이나 처리 속도 등을 검증을 했습니다. JWT를 도입해서 확장성이 용이하거나 뭐 MSA 기반의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적용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이 운영 환경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 뭐 제니퍼나 뭐 오픈랩에 제공하는 APM 등을 이용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이 뭔가 변경이 될 때마다 런타임 환경이 변경이 될 때마다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쿠버네티스를 도입을 하는 그런 좀 니즈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뭐 도커는 뭐 익스파이어 됐지만 컨테이너D나 CRIU 등의 컨테이너 운영 환경을 한번 적용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시프트나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 등을 많이 쓰는데 뭐 이게 뭐 클라우드 뭐 파스 기반으로 구현을 할지 온프레미스 방식으로 구현할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